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오늘 제주 정현정입니다. 오늘 새벽 갑작스럽게 쏟아진 폭우에 잠을 설치신 도민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난 주말 제5호 태풍 다나스가 제주에 기록적인 집중호우를 쏟아내며 지나간 뒤 불과 이틀 만에 다시 예보에도 없던 기습 폭우가 쏟아지면서 긴장감이 감돌았는데요. 태풍 피해가 채 수습되기도 전에 미처 대비할 틈도 없이 시간당 6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태풍과 함께 이번 폭우가 제주에 적지 않은 상처를 남긴 만큼 신속한 피해 복구에 힘을 쏟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7시 오늘 제주에서 준비한 주요 소식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923년 기상 관측 이래 7월 하루 강수량으로 사상 두 번째로 많았던 기록적인 폭우를 쏟아낸 태풍 다나스. 이번 태풍의 특징은 무엇이고 어떤 피해를 남겼는지 친절한 뉴스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최근 비자림로 공사와 관련해 부실한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탐사K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의 실태를 추적했는데 오늘은 그 첫 순서로 부실한 현장 조사 문제를 보도합니다. 어제 서귀포시 대정읍에서는 제8회 남방 큰돌고래의 날을 기념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짤막대담에서는 이번 행사의 의미와 남방 큰돌고래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브리핑 손보련입니다. 먼저 지난주 시민들에게 많은 주목을 받았던 영상부터 소개해드립니다. KBS 제주뉴스 페이스북에서는 지난주 화요일 친절한 뉴스에서 제주의 제2공항은 필요 없다는 한국공항공사 내부 자료를 취재기자와 자세하게 알아본 내용이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공항공사는 제2공항과 관련해 국토부와 같은 행보를 보여왔는데요. 사전 타당성 용역을 공항공사 내부에서 검토했다는 것 자체가 KBS 보도로 처음 알려져서 더욱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공항공사는 공항 운영에 있어서 국내 최고의 전문기관입니다. 그만큼 공항공사가 제주의 제2공항이 적합한지에 대해 검토한 자료를 분석한 내용이 큰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까지 이 영상은 5,100여 명에게 전달됐고 800여 명이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정부가 계속 이 공항을 추진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반응 등을 보였습니다. 최근 제주도가 반대 주민과 단체 함께 공개 토론회를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이런 전문기관의 연구 내용이 어떻게 반영될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사용어 사전에서는 집 없는 서민들의 관심이 많은 내용이죠. 생애 최초 주택 마련 소요 연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마련 소요 연수란 흔히 내 집 마련 소요 연수라는 말로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는데요. 말 그대로 한 국민이 독립 가구주가 된 이후 자기 소유의 주택을 마련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 통계는 해마다 국토교통부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하는 주거 실태 조사의 한 가지 항목으로 해마다 6만 명 안팎의 가구를 조사한 뒤 이들이 응답한 주택 마련 소요 기간을 평균해서 발표하게 됩니다. 우리 국민의 평균 생애 최초 주택 마련 소요 연수는 지난 2010년 8.5년에서 2016년에는 6.7년까지 줄었는데 지난해에는 다시 7.1년까지 늘었습니다. 제주 도민의 내 집 마련 기간은 얼마나 될지 잠시 후에 전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 제주시 지역에 갑작스러운 국지성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했죠. 시간당 최고 66mm의 폭우가 쏟아지며 제주시를 기준으로 7월 시간당 최대 강우량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보도에 나종훈 기자입니다. 주택 앞마당에 물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급하게 소방차의 도움으로 양수기를 돌려보지만 물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습니다. 3시, 4시도 괜찮은데 금방 사이에 그냥 확 막아버리더라고. 집에 침수가 되고 하수구에서 구멍이랑 구멍은 물 다 나와. 비닐하우스 옆 도로도 물에 잠겼습니다.
고립된 운전자는 급하게 차 위에 올라가 불어난 물을 피합니다. 갑작스레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성인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제주 북부와 서부 지역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며 아침 한때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빗물이 역류해 도로에 물이 차고 주택이 침수되는 등 50건에 가까운 침수 피해가 제주도에 접수됐습니다. 대처가 잘 돼가지고 하수구 때문에 이제 그 안에 이런 요 토사들 이런 거 흘러가지고 자갈들이 거의 쌓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막힌 것 같아요. 오전 5시 반부터 불과 2시간 동안 제주시에 내린 비는 무려 108.3mm. 한림읍에서도 7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제주시에는 시간당 66mm의 비가 내리며 이 지역을 기준으로 기상관측 이래 7월 시간당 최대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제주 부근 해상에서 서풍과 만나며 급격히 비구름이 형성돼 집중호우가 쏟아진 겁니다. 태풍이 지난 뒤 갑작스레 쏟아진 집중호우에 제주 도민들은 또다시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지난달 KBS는 준공 승인을 앞둔 제주국제공항 확충 공사와 관련해 지붕공사에 대한 부실 시공 의혹을 보도해드렸는데요. 이번 태풍 때 확충 구간에 물이 새면서 지붕 공사 품질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가람 기자입니다. 제주국제공항 3층 국내선 대합실입니다. 항공사 카운터 앞에서 직원들이 연신 물걸레질을 합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호우경보가 내려진 지난 19일 오전 천장에서 빗물이 떨어진 겁니다. 처음에 이렇게 칸막이 쳐져 있었고요. 여기 가동이 이렇게 몇 개 놓여있고 지켜보시다가 나중에는 직원분들 오셔서 사방에 올라가시면서 수리하시던데요. 문제는 물이 샌 장소입니다. 한국공항공사가 여객 처리 능력을 높이겠다며 2년 전부터 확충 공사를 벌여온 새 건물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확충 구간은 지붕의 고정 장치가 누락된 정황이 KBS 보도로 확인되면서 부실 시공 논란도 불거졌는데 이번에는 누수까지 발생한 겁니다. 공항공사는 이에 대해 물이 샌 장소는 기존 터미널과 확장 구간의 연결부로 지붕재의 연결 부위 사이로 들어간 물이 철골을 타고 내려와 대합실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누수 부위의 지붕재 틈새를 틀어막고 감리단 등과 합동 점검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준공을 앞둔 제주국제공항 확충 구간의 지붕 공사를 둘러싸고 부실 시공 정황이 잇따르면서 공사 품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가라입니다. 제주 시내 한 식당에서 반년 넘게 불법으로 마작 도박판을 벌여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일당 대부분은 중국인으로 경찰의 2달간 잠복 수사 끝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형사들이 제주 시내 한 식당으로 들어갑니다. 개점 휴업 상태인 1층 식당을 지나 건물 2층으로 올라가자 컨테이너 칸막이로 구분된 방들이 늘어선 복도가 나옵니다. 복도 끝 한 방에 형사들이 들이닥치자 대낮부터 마작 도박을 하던 사람들이 화들짝 놀랍니다. 경찰에 적발된 도박 일당은 중국인 4명에 한국인 2명, 50대부터 70대까지 대부분 노인으로 중국 동포와 영주권이 있는 중국인들까지 제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로 꾸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곳에서는 반년 넘게 전자동 마작 테이블 2대를 이용한 불법 도박이 이뤄졌습니다. 그 제주 시내 모처에 그 마작 도박을 한다는 첩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약 2개월 정도 잠복을 했고요. 어느 정도 체증이 돼서 도박장을 개설한 건 이 식당 주인으로 한 테이블에 6만 원씩 받고 식사와 커피 등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한 식당 주인과 체포된 현행범들을 상대로 추가 여죄를 계속 수사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제주시 화북동 동부공원 일대가 1,800가구의 민간 임대주택이 들어서는 공급 촉진 지구로 개발됩니다.
제주도는 내년 일몰을 앞둔 도시공원 부지 해소 방안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동부공원 일대 32만 제곱킬로미터에 2,189억 원을 들여 단독과 공동주택 용지를 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공원 주변 부지에 민간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한 국토교통부 정책에 따른 것으로 제주시 오등봉 공원과 건입동 중부공원에도 민간 개발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제주 도민의 내 집 마련에 걸리는 기간은 8년으로 전국에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연구원이 조사한 지난해 주거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도민의 내 집 마련 소요 기간이 평균 8년으로 전국 평균 7.1년보다 길고 전국에서도 가장 오래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택 마련을 위한 자금 조달에 있어서도 자기 자금과 함께 금융기관 대출이 52.3%로 전국 평균 49.3%를 상회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와 산복소각장 노조가 제주도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천막 농성을 벌인 지 오늘로 100일이 된 가운데 민주노총 제주본부 등 5개 단체는 오늘 도청 앞에서 회견을 열고 제주도가 민간 위탁사업장 직접 고용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또 제주도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며 직접 고용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유정 사건의 진상조사에서 미흡한 점이 확인됐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경찰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현재 진상조사팀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실무에서 검토하는 단계로 조사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혀 법률적 검토 등을 거친 뒤 조만간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은 고유정 사건의 부실 수사 논란이 일자 이달 초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조사 결과에는 현장 보존 등 수사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제주에는 해마다 수차례 태풍이 찾아와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죠. 그때마다 도움을 요청하는 곳, 바로 119 안전신고센터입니다. 제주가 태풍 다나스의 직접 영향권에 든 지난 19일 밤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침수 피해가 발생한 곳에도 가장 먼저 소방대원들이 있었습니다. 그 긴박했던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장대비가 내리던 지난 19일 밤 건입동의 한 골목에 119 소방대가 출동했습니다. 양수기로 쉴 새 없이 물을 퍼올려야 할 정도로 빗물이 가득 차오른 골목은 개울가를 방불케 합니다. 지금 이 배수구가 지금 막혀 있는 것 같아요. 뭐 오물 같은 거로 해서 막혀 있어가지고 지금 내려가지 않아가지고 지금 비가 지금 역류가 되고 있거든요. 이례적으로 장마 전선과 겹쳐 발생한 태풍 다나스는 제주에 많은 비를 뿌렸는데요. 침수 피해를 입은 민가의 배수 지원을 위해 소방대원들이 출동한 겁니다. 예상치 못한 많은 비에 물난리를 겪은 주민은 비가 얼마나 더 내릴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집안에까지는 안 들어왔는데 창고에 물 찼다고. 앞으로 비 예보가 더 있는데 좀 걱정이시겠어요? 그래서 나왔어요.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한 집 마당에 소방대원이 양수기를 설치합니다. 하마터면 집 안에도 물이 차올라 큰 피해를 입을 뻔했는데요. 제때 배수 작업을 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요즘 시내에서 시내 나랑 가정 나오니까 물이 보이기 시작했지. 그러니까 한 시간째 그냥 여기까지만 들어오고 내일 아침 6시서부터 9시까지가 공사니까 그게 걱정이 나서 꼭 내가 여기 물 줄 것 같아가지고. 몸이 불편한 할아버지는 소방대원들의 등장이 반갑기만 합니다. 19일 하루 동안 제주시에는 187.7mm의 비가 내렸는데요. 이는 7월 역대 세 번째로 많은 강수량입니다.
제주 소방서에서는 상습 침수지인 산지천 남수각의 수위를 예의주시합니다. 여기 야시장에 있는 그 매대 한 30여 개 되는데 그거를 안전지대로 전부 다 이동 조치시켰고 요 주변에 있는 일반 자동차들 침수되고 또 피해가 있기 때문에 주차된 차량을 전부 다 또 안전지대로 전부 다 이동시켜가지고 지금 출입 통제선으로 지금 막아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07년 9월 13일 제주를 강타한 태풍 나리는 엄청난 강우량을 기록했는데요. 산지천을 비롯한 시내 4대 하천이 모두 범람해 동문시장 일대가 물에 잠기는 등 심각한 피해를 남긴 바 있습니다. 때문에 폭우가 쏟아질 때마다 하천 범람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이번 태풍이 바람도 물론 있겠지만 장마와 이렇게 겹치면서 많은 그 집중호우가 내리다 보면 요 남수각이 다시 이렇게 범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가지고 그 수위를 항상 감시를 해가지고. 태풍이 잦아든 20일 새벽, 다행히 하천 범람의 위기는 넘겼는데요.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어가지고 범람의 우려나 이런 위험한 상황은 안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밤새 마음 졸였던 동문시장 상인들도 한숨 내려놨습니다. 걱정 많이 하죠. 어저께 잠도 못 잤는데 집에서 이 매가 많이 흐르기 때문에 이제 오늘 2007년도에 내 넘어서 우리 고생을 엄청 해냈기 때문에 그냥 물 넘는 것도 막 걱정되고요. 모든 면에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바람도 안 불고 비도 멈추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위험한 태풍 현장에서도 몸을 던져 지원 활동을 이어가는 119 소방대원들.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늘 노력하는 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난 주말 제5호 태풍 다나스가 우리나라로 북상하면서 제주에도 많은 양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올해 첫 제주에 영향을 준 이번 태풍의 특징은 무엇이고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친절한 뉴스를 통해 취재 기자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허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허 기자, 이번 태풍 어디에서 시작된 건가요? 네, 제5호 태풍 다나스는 지난 16일부터 필리핀 부근에서 형성돼 닷새 만에 제주 서쪽 해상까지 올라왔습니다. 제주는 지난 19일 밤부터 20일 낮까지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었는데요. 이틀 동안 한라산 삼각봉에 1,100mm, 구좌합에 3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지난 19일에는 하루 동안 성산포와 제주시에 각 260mm, 180mm가량의 비가 내려 1923년 기상관측 이래 7월 기준 역대 두 번째와 세 번째 강우량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소형급 태풍인데도 왜 이렇게 비가 많이 내렸는지 궁금해하실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례적으로 장마 전선과 태풍의 영향을 동시에 받았기 때문입니다. 태풍의 눈도 보이지 않고 회오리 구조도 제대로 발달되지 않았을 만큼 세력이 약한 태풍이었지만 그동안 태풍이 자주 형성되지 않으면서 적도 인근에 모여 있었던 많은 수증기들이 이번 태풍 다나스와 함께 올라왔고 한반도로 북상하고 있던 장마 전선이 이 태풍과 수증기를 한꺼번에 끌어올리면서 우리나라에 많은 양의 비를 쏟아냈습니다. 네, 진짜 하늘이 뚫렸나 싶을 정도로 많은 양의 비가 내렸는데요. 이번 태풍 중부지방을 통과하지 않고 예상보다 빨리 한반도 남쪽 해상에서 소멸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네, 이번 태풍은 당초 예상과 달리 한반도 내륙에 상륙하지 않고 전라남도 신안 일대 해안에서 열대 저압부로 약화됐습니다. 어젯밤에 동해상에서 완전히 소멸됐는데요. 이 태풍의 힘이 급속도로 약해진 이유는 바로 바닷물 온도 때문입니다. 보통 태풍은 바다 온도가 26도 이상일 때 그 영향력을 유지하는데요. 하지만 북위 30도, 쉽게 말해서 즉 상하이 부근을 지났을 때 이미 바닷물 온도가 24도에서 25도로 떨어지며 태풍의 세력은 급격히 약화됐습니다. 그렇군요. 매년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이
기상청 예보. 이번엔 어땠나요? 좀 뭐 미국, 일본 기상청 예보랑 비교하면서 보기도 했는데 상대적으로 좀 잘 맞았나요? 네, 그렇게 매년 문매를 맞았던 우리나라 기상청 예보가 이번엔 미국과 일본 기상청보다 더 정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일본 기상청은 태풍이 북상해 중부지방을 관통하고 강원도 쪽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태풍은 전남 해상에서 열대저압부, 즉 세력이 매우 약한 태풍으로 변했는데요. 일찍이 기상청은 태풍이 전남 해안에 상륙한 뒤 남부지방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예보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상청 예측이 더 정확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뭐 기상청 예보가 좀 더 정확했다고 하니까 참 다행입니다. 이번에 근데 비가 많이 오면서 침수 피해가 많았습니다. 피해 상황이 좀 어떤가요? 네, 제주도가 집계한 피해는 모두 93건입니다. 주택 침수 19건, 도로 침수 11건 등으로 이 가운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습니다. 단순 수치로만 봤을 때는 지난해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솔릭대와 비교해서 적은 편이지만 주택과 도로를 포함해 PC방과 요양시설, 숙박시설 등도 침수돼 도민들이 불편을 겪은 만큼 결코 피해가 적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또 오늘 오전에는 제주 북부와 서부 지역에 호우 경보가 내려지면서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태풍은 지나갔지만 추가적인 비 피해가 또 우려되는데요. 앞으로도 비가 더 내릴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또 태풍에 좀 더 몇 개가 오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오늘 제주 북서부 지역에 내린 비는 국지성 호우, 쉽게 말해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올 여름철 이러한 국지성 호우가 종종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위에 있는 차가운 공기는 이게 아래로 가라앉으려 하고 아래에 있는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려고 할 때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강한 비구름대가 형성되는데요. 여름철 이러한 현상이 종종 발생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상청은 또 다음 달까지 한두 개의 태풍이 한반도에 다시 상륙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달엔 소형급 태풍인데다 해수 온도가 낮아 세력이 급속도로 약해졌지만 8월에서 9월 이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면 태풍은 중대형급으로 세력을 키울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다음 달까지 한두 개라면 일단 8월까지가 한두 개고 9월 이후에는 또 몇 개가 올지도 모른다는. 네, 아직까지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이 국지성 호우의 태풍까지 올 여름철 더 큰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태풍 이동 경로부터 또 피해 상황까지 알아봤습니다. 허지연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해 8월 비자림로 확장 공사가 본격 시작되면서 환경과 경관 훼손 논란이 전국적으로 확산됐습니다. 이때 제주도가 가장 먼저 내세웠던 논리가 바로 이 환경 영향 평가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생태 정밀 조사에서는 멸종위기종 동식물들이 대거 발견됐는데요. 탐사K는 과연 이번 사례가 비자림로만의 문제일까라는 데 의문을 가지고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 실태를 추적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환경 영향 평가 대행 업체들의 현지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파고듭니다. 공사가 중단된 비자림로 확장 구간입니다. 나무들이 벌목된 채 그대로 방치돼 있는데요. 공사 관계자에 출입할 수 없다는 현수막과 팻말이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겨우 목숨을 건진 삼나무들이 베어낸 나무들을 애처롭게 쳐다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안쪽으로 조금 더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숲으로 들어가자마자 새들이 신기한 듯 이방인을 쳐다봅니다. 도심에선 볼 수 없는 푸르른 생명력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2014년부터 1년 동안 진행된 이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이 일대에서 보호종 동식물이 발견되지 않았고 생태적 보전 가치도 미미하다고 돼 있습니다. 식생 조사표도 확인해 봤는데요. 2014년 6월 19일 하루 3번 조사가 돼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조사 시간이 8분에서 9분 정도인데요. 저희가 취재 차량을 세우고 200m가량 구간을 걸어오는 데만 1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충분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겠냐는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안쪽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류에 대한 현지 조사표도 확인해 봤습니다.
2014년 6월 18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각각 3시간에서 5시간가량 진행된 조사. 그런데 조사자가 조류 전공자가 아닌 식물 기사라고 명시됐습니다. 문제가 많다고 보죠. 생물 쪽 담당자가 당연히 이렇게 파트별로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고. 조류 전문가가 울음소리만 듣고 멸종 위기종인 팔색조와 긴꼬리 딱새, 붉은 해오라기 등을 잇따라 발견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제가 30분만 조사했을 때도 16쪽의 새를 발견했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평가입니다. 정말 실망스럽고요. 최근에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중국 기업의 1조 원 규모 2호 유원지 조성 사업에 대한 현지 조사표는 더 황당합니다. 도내 대행업체가 부산의 한 업체에 맡겨 진행한 종물 조사표인데요. 조사자가 육상동물 현지 조사를 시작했다고 한 시간은 오전 7시 40분과 50분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취재진이 보고서에 첨부된 항공권을 분석한 결과 당시 제주도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8시 7분으로 확인됐습니다. 하늘 위에서 조사라도 했다는 걸까요? 기계도 안 있고 사람이 하다 보면 좀 실수라는 게 없잖아 발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주민들에게 물으며 조사하는 탐문 조사표. 조사자들이 해안마을인 이호동에 사는 3명의 주민에게 마을에서 봤던 동물들을 물었는데 3명 모두 엉뚱하게도 1년 이내에 노루를 봤다고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탐사 K가 직접 2호 1동과 2동에서 확인해 봤습니다. 이 마을의 터줏대감인 노인 회장도 노루란 건 여기서 본 적도 없고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마을에서 한평생을 살아온 80대 할머니도 혹시 이 동네에 사시면서 노루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목장에 댕기면 보지. 아니 이 제주도 말고 이 2호동 이호동엔 노루 안 와봤어. 밭일 하시던 할머니는 노루가 있냐는 질문 자체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아니 산에 있죠. 예, 산에는 있는데. 예, 산에는 있어도 해볼 바에는 없대요. 인근의 2호 2동 주민들에게까지 물어봤습니다. 아, 2호동에 사시면서 보신 적이 있어요? 그전에는 내려왔어요. 그전이라면 한 30년 전에. 아, 그랬어요? 요즘 여기 노래가 어떻게 옵니까? 길이 저렇게 나오고. 현재로서는 이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로가 많이 이제 나 있고 또 그거로 인해서 이제 고립되다 보니까 그 지역에는 서식하기가 되게 곤란한 그런 지역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이 송악산 일대에서 추진했다 경관 사유화 논란이 일었던 송악산 뉴 오션타운 사업. 2014년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는 다양한 곤충류가 서식하기 적합하지 않고 멸종 위기종인 애기뿔 솥동구리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배설물 위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솥동구리. 당시 한 심의위원이 호텔이 들어설 부지에서 발견했습니다.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영업업체에서 그런 수준이 안 돼요. 안 되고 또 재료용료로 돈도 많이 없기 때문에 아주 큰 사업이라면 철두철미하게 그래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해 대행업체들은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공식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환경영향평가법상 구체적인 조사 방법이나 시간에 대한 규정은 없다며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내일은 제주의 환경이 누구의 손에 움직이는지 사업자와 대행업체와의 관계를 보도해드리겠습니다. 탐사K입니다. 지난 21일 서귀포시 대정읍 제주 돌핀센터에서는 제8회 남방 큰돌고래의 날을 기념한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돌고래 보호와 해양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해양 환경단체인 핫핑크 돌핀스가 기념일을 지정해 해마다 행사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해양 환경단체 핫핑크 돌핀스 황현진 공동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핫핑크 돌핀스 어떤 단체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핫핑크 돌핀스는 2011년부터 불법 포획되었던 돌고래들을 바다로 돌려보내고 또 돌고래들이 돌아간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해양환경단체입니다. 네, 핫핑크 돌핀스 어떤 뜻인가요? 핫핑크색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녹색만큼이나 생명력을 지닌 색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름을 지었고요. 이제 좀 씩씩한 핑크색이죠. 그래서 네.
생명이 가지고 있는 따뜻한 느낌과 또 에너제틱한 느낌을 합친 주기 위한? 이름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 7월 20일 남방 큰 돌고래의 날로 지정했고 올해로 이제 8번째를 맞게 됐는데 어떻게 기념하게 됐는지 궁금한데요. 네, 남방 큰 돌고래의 날은 2012년부터 저희가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불법 포획되었던 돌고래들의 소식을 시민분들께 전하고 또 함께 보호 대책을 마련하자라는 취지에서 기념하게 됐습니다. 7월 20일로 정한 이유는 있을까요? 네. 저희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수족관에 갇힌 돌고래들을 바다로 돌려보내자는 캠페인을 했던 날이 2011년 7월 20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네. 1주년이 되던 해에 이제 남방 큰 돌고래의 날을 지정을 하고 행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의미 있는 날인데요. 올해도 이제 기념 행사로 국제해양영화제와 공동으로 또 해양 영화들을 선보였습니다. 온 참가자분들의 반응은 좀 어땠나요? 네, 올해로 8회를 맞이했는데요. 네. 국제해양영화제와 함께 다양한 국내외 해양영화 10편을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참가자분들도 많이 오시고요. 네. 또 저희 대정에 위치한 제주 돌핀센터와 거의 1시간 반가량 차이가 나는 서쪽에서도 많은 분들이 와주시고요. 네. 제주 전역의 도민분들이 참석하셔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군요. 이 핫핑크 돌핀스가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게 바로 이 남방 큰 돌고래잖아요. 저도 이제 뭐 아들과 함께 정말 해안에 서식하는 돌고래 보기 위해서 그 대정읍 쪽인가요? 그쪽 해안가에 가서 이렇게 몇십 분씩 기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남방 큰 돌고래, 제주도에 좀 어디 지역에 많이 분포해서 살고 있나요? 지금 지속적으로 제주 남방 큰 돌고래를 연구하는 기관인 해양동물 생태보전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네. 그곳에 의하면 120여 마리에서 130여 마리 정도의 남방 큰 돌고래가 제주 네. 연안에 서식하고 있고요. 네. 원래는 전역을 빙글빙글 돌면서 살아갔는데 최근에는 해양환경 오염이라든지 서식 환경이 악화돼서 서식지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정읍을 비롯해서 네. 구자, 성산 일대에서만 돌고래들을 주로 관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전역에 분포를 했는데 네네. 뭐 대정, 구좌, 네, 성산 성산 쪽에서만 이렇게 좀 서식지가 네. 좀 줄어들었다는 거죠. 이렇게 서식지가 변화하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제주 남방 큰 돌고래의 특성 중 하나는 연안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바닷가에서 2km 이내의 연안에서만 서식을 하는데요. 네. 인간들의 활동과 굉장히 많이 겹칩니다. 그 해상에 지어지는 대규모 해상 풍력 발전 단지라든지 이미 지어진 해군 기지라든지 이런 대규모 건설 공사가 네. 그 돌고래들의 서식지 변화의 가장 큰 원인이고요. 또 제트스키나 모터보트를 이용한 돌고래 관광 또한 돌고래들에게 굉장히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새끼와 함께 이동을 하는 어미들이 위협감을 느껴서 이동 방향을 바꾼다든지 또 등 지느러미에 굉장히 큰 상처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 때문에 한편으로는 또 돌고래 서식지를 잃어가고 있는 건데 최근에 왜 제주시 동쪽 해수욕장에 상어가 출연해서 큰 화제가 됐잖아요. 근데 이 상어의 출연이 남방 큰 돌고래 서식지 변화와 좀 연관이 있다.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한국 근해에서 관찰되는 43종의 상어 중에서 네. 무려 38종이나 제주 바다에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해녀분들이 안전하게 물질을 하고 또 관광객분들이 마음껏 해수욕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남방 큰 돌고래들이 그 상어들의 그 연안 접근을 막아줬기 때문입니다. 근데 서식 환경 변화로 돌고래들이 서식하는 곳이 점점 줄고 그 틈을 타서 상어들이 이제 연안 가까이 접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남방 큰 돌고래들이 어떻게 보면 바다 지킴이 역할을 또 해주었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도 대정읍에서 돌고래를 보면서 굉장히 뭐 큰 감동도 느꼈고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요즘 보면 수족관에서 보는 것들도 많이 이제 교육상 아이들을 보여준다 이런 말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 해양 생태계에 대한 감수성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핫핑돌핀스가 수족관 그 고래류 전시 공연 체험의 문제점을 알리기 시작한 게 2011년인데요. 그 당시만 해도
많은 시민분들이 동물원에서 수족관에서 네. 동물들을 만나는 게 굉장히 익숙해져 있던 그렇죠. 상태예요. 네. 그래서 왜 수족관에 가만히 있는 잘 지내는 돌고래를 바다로 돌려보내라는 반응이었어요. 근데 지속적으로 저희가 캠페인을 진행하고 바다로 돌아간 제돌이라는 동화책을 통해서 또 아이들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시민분들의 의식이 바뀌고 있고, 아, 맞아. 그 돌고래라는 동물은 원래 바다에서 살지, 바다에서 만나야 되지라고 네. 예, 점점 바뀌어가고 있어요. 네, 바다에서 살고 있고 또 제주 연안에서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는 걸 지켜보면 또 많은 분들이 돌고래는 수족관에서 보는 게 아니라 바다에서 네. 만날 수 있는 동물이라는 생각을 또 할 수 있겠네요. 앞으로도 이렇게 돌고래 보호를 위해서 애쓰실 텐데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그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제주 남방 큰 돌고래들은 20여 년 동안 불법 포획이 되어서 돌고래 쇼에 이용되어 오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뭐 해양 쓰레기를 비롯해서 연안 난개발이라든지 서식처를 파괴하는 그 위협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고래들이 오래도록 제주 바다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돌고래 보호구역을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많은 도민분들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남방 큰 돌고래에게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돌고래 보호구역 지정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남방 큰 돌고래는 우리나라에서 제주에만 서식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남방 큰 돌고래라는 종은 다른 해역에서도 만날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제주도에서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오늘 이 남방 큰 돌고래에 대해서 또 많은 것을 알게 됐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남방 큰 돌고래와 제주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더욱더 애써 주셔야 될 텐데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짧게 좀 하시고 싶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오랜 세월 제주도를 지켜온 제주 남방 큰 돌고래에게 우리가 더 이상 그들의 서식처를 빼앗고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은 좀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네. 분들이 더 남방 큰 돌고래 보호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좁은 수족관이 아니라 드넓은 바다를 헤엄치는 돌고래들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공존과 생태에 돌고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 있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많은 비가 쏟아지더니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는 변화무쌍한 하루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부는 남동풍 때문에 고온다습한 바람이 한라산을 넘으며 팬 현상이 나타나고 햇볕까지 강하게 내리쬐면서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32.7도까지 올랐는데요. 앞으로 낮 동안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불쾌지수도 높고 온열 질환에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마시고 낮에는 격렬한 야외 활동을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남동풍의 영향으로 산지와 남동부에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빗방울이 떨어진 뒤 종일 맑겠는데요. 공기질은 좋겠지만 강한 자외선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의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은 24도 정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고요. 낮 동안 31도까지 오르며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내일 전해상과 남해서부 먼바다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많아 주의하셔야겠고요. 제주도 앞바다의 물결은 최고 2m로 높지 않게 일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약간 높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부터는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이 없겠고요. 밤사이 열대 현상이 나타나고 낮 동안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0세기 최악의 잔혹사이자 죽음의 들판을 의미하는 킬링필드는 최소 170만 명에 이르는 무고한 양민들을 대량 학살한 사건을 뜻합니다. 어제 캄보디아에서 온 이국의 청년들이 북총리 너분숭이 4.3 기념관을 방문해 제주 청소년들과 함께 두 지역에서 벌어진 대규모 학살 사건의 아픔과 기억들을 공유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비극의 역사가 무척이나 닮아있는 두 나라.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다른데요. 킬링필드의 참상은 전 세계에 알려졌고 학살 책임자에 대한 단죄가 이루어졌지만
안타깝게도 제주 4.3은 갈 길이 아직 멀기만 합니다. 다행히 지난 6월 뉴욕 UN 본부에서 4.3 인권 심포지엄 개최 전후로 미국 내 언론인들이 제주 4.3의 실체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이 제주 4.3의 세계화의 촉매제가 되기를 바라며 7시 오늘 제주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다시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